엔화가 850원까지 내려갔던 걸로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933원까지 올라갔네요. 2024년 12월에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 0.25%에서 0.5%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25년에는 1%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일본의 엔화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현재 933원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화는 950원, 1000원, 1050원, 11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화의 가격이 꽤나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준금리를 0.5%로 올리고 올해 연말에 2025년에 1%까지 올리고 나중에 한국은행이 2025년에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25년에 기준금리가 아마 한 4% 한 초반, 중반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가정입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한 4% 나는데, 한 3% 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한 1%, 1.5% 정도밖에 안 난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돈이 먼저 빠지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 돈이 먼저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일본 돈이 먼저 빠지겠습니까? 단언컨대 한국에 있는 일본 자금이 먼저 일본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가 폭락, 부동산 가격 하락,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꽤나 힘겨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1994년, 5년, 97년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가 심해졌을 때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왔죠. 외환위기.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또 반복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서 물가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미국이 지금 현재 이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를 찍어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물가가 더 폭등하고 먹고 사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퇴출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면 그게 당장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되려 물가가 더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옆에 있는 일본은 이미 단가의 세대들이 죽어나가면서 각종 의료 비용이나 연금 비용이 대거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한국은요, 앞으로 나라의 재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586 세대들 연금 그리고 의료 비용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한국에 되게 어려운 이제 사항들로 몰려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 사는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2025년, 6년, 7년, 8년 괜찮아질 것처럼 착각하면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이 꽤나 힘겨울 거다라고 보면 맞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길성천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되게 힘겨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이 놓여진 문제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꽤 충격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비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꽤나 고민스러운, 꽤나 우려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는 더 이제 침몰할 가능성이 크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총리 되겠다라고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3.0으로 내렸죠. 그리고 2025년에는 2.5까지 내린다고 해요. 아마 이 권력욕에 취한 놈이라 기준금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5까지 내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신음하든지 죽어나가든지 모르는 거죠. 공부 잘하고 펜대 굴리고 이 갈료로스의 이 욕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 꽤나 어려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맞이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하며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더욱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더욱더 고민하고 애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저 막무가내로 막연하게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목숨을 다해서 움직이고 애써야 그래야 삶이 조금 이렇게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아지고 괜찮아질 것처럼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고 잘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냥 막연하게 좋아지고 막연하게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염려하고 조금 더 대비하고 어떻게 좀 살 궁리를 할지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더욱 필요한 게 지금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엔화가 933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950원, 1000원, 1050원, 1100원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잘 궁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지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말귀 못 알아듣고 자꾸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개소리로 댓글을 다는 멍청한 놈들이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였던 적이 언제였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97년 IMF 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그리고 지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바로 경제 위기가 빵 하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닥칠 위기는 1997년, 2008년보다 앞으로 벌어질 위기의 크기가 2배, 3배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온몸으로 다 맞이하고 대응하고 버티려 하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될 겁니다. 더 많은 인내가, 더 많은 참고 견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더 아마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소홀하지 않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조금이라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